a drink, I need it now. I want a place with no time. Done with feeling and letting you in. I'm in the room we used to sleep. No, it's my fault we don't speak. Done with feeling and letting you in. It's like you still lay with me. Whisper all the things that make me go mad. Make me go mad. And I might be drunk, but I just get so tempted, wondering what you're doing tonight. If we could do it just one last time. Nobody does it like you do. Take me back, oh I need to forget ya. Would you do it just one last time? Just for one night, no one has to know. I can't get it off my mind. I promise to let go. I know this might sound messed up, thinking about how it left us, but I can't help it, yeah I can't help it. Imagine us on the kitchen floor, didn't care about nothing. I can't help it, yeah I can't help it. It's like you still lay with me. Whisper all the things that make me go mad. You make me go mad. And I might be drunk, but I just get so tempted, wondering what you're doing tonight. If we could do it just one last time. Nobody does it like you do. Take me back, oh I need to forget ya. Would you do it just one last time? Just for one night, no one has to know. I can't get it off my mind. I promise to let go, promise to let go. I need to forget you. If we could do it just one last time. Take me back, oh I. Would you do it just one last time? Just for one night, no one has to know. I can't get it off my mind. I promise to let go. If we could do it just one last time. Nobody does it like you do. Take me back, oh I need to forget ya. Would you do it just one last time? Just for one night, no one has to know. I can't get it off my mind. I promise to let go. Promise to let you go. Oh yeah. I promise to let you go. Take me back, oh I. If we could do it just one last time.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네, 엄정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로켓타님이. 하루 쉬었는데도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네. 로켓타님의 신청곡 크로미의 One Last Time으로 신나게 네, 출발을 했는데 네. 저희가 물론 이제 금요일까지 하셨지만 금, 월, 화 오늘이 수요일인 거죠? 거의 뭐 일주일이 지난 느낌이에요, 저는. 네, 목요일 끝나고. 그러니까요. 어우, 너무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하루 쉬었는데도 하루 결방이었는데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어제는 야구 중계로 거참 얼마만에 푸댑니까 이러시네. 야. 야구 중계로 데스크 밀어줘도 뉴스는 보셨죠 어제? 네, 뉴스는 보셨죠?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가을 야구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야구에 양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야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한국 시리즈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또 네, 결방 일정이 또 나올 수 수도 있습니다. 있다는 점을 네, 미리 미리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MLB 올스타전도 있고 11월에는 좀 변수가 결방이 많네요.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키움과 LG. LG의 네. 준 플레이오프가 열리고 지금 있는데 뭐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네. 1대1입니다. 어디를 응원하는지
물어봐도 저는 돼요? 야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축구 혹시 광이라. 교수님은 플레이오프에서 어디를 응원하십니까? 별로 야구에 축구 화이팅! 그러시군요. 월드컵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저는 일단 키움을 응원하고 있고 네, 두산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다지 큰 흥미는 없습니다. 저는 가시죠. 낮에 눈에뜬 뉴스. 네. 오늘 하나인가요? 눈에뜬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네네. 자,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1학년 선생님이 한 말들이에요. 네. 1번은 땡땡의 땡땡들, 돼지보다 못한 놈들, 공부도 못하는 땡땡들, 네. 부모가 괴물로 만들었다. 부모는 너희를 싫어한다. 자, 이게 뭘까요? 무슨 1번부터 소리일까요? 이게 뭐예요? 1번부터. 부모는 너희를 개, 돼지, 괴물로 알고 키운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자, 이게 최근 사실이 경남 아니었으면 좋겠네. 의령군의 한 초등학교 5학년생 일부가 음. 개인적으로 뭐 아프거나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사의 폭언에 항의하기 위해서 12명이 조퇴하거나 결석하며 집단 반발했습니다. 어우, 이게 한 50대 여성 교사가 심각하네. 1학년 담임이었대요. 근데 5학년 교실에서 청소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저런 폭언을 했고 저게 학생들이 쓴 진술서입니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서 항의를 했는데 해당 교사가 이 항의한 학부모에게는 학생들에게 사과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학부모가 돌아가고 나자 다시 학생들한테 가서 또 폭언을 한 거예요. 왜 그래서 일렀냐, 폭언한 이런 내용에 식이구나. 그렇죠. 부모에게 이르지 마라 이것도 있었고요. 일부 학생들이 조퇴했고 그러자 일부 학생들이 조퇴를 했고 다음날에 등교를 안 한 겁니다. 사진 한 장 더 볼게요. 다른 진술서들 다 있어요. 저기 이제 일부 진술서고 이거보다 실제 거둔 양은 더 많았다고 하는데 저기 보면 이러고도 학생이냐 농사나 지어라. 부모를 데려오면 교권 침해다. 부모한테 이르지 마라. 뭐 별의별 말을 다 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당국에 신고를 했고요.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사례 판정위원회에 사안을 넘겨서 관련 내용 확인 중이고 경찰 조사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교사는 이랬대요. 개인적으로 힘든 사정이 있었다. 아유, 그래도. 학생들에게 사과하겠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가 교직을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고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평소에 굉장히 뭐 괜찮던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부터 막 신경질을 내거나 애들을 때리거나 저희 때는 이제 뭐 체벌과 좀 그렇죠, 때리는 그렇죠.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저희 때도 그랬던 있었죠. 경우가 있으면 우리끼리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오늘 집에 뭐 뭔 집에서 일 있나 무슨 보다. 일 있었던 거 아니야? 뭐 막 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에게 풀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풀고 뭐 군대 선임은 후임들에게 풀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힘든 사정이 있었다는 건 어떤 변명도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를 떠나라 이런 네. 댓글 올라오고 있고 자격이 없는 선생입니다. 근데 정말 학생들에게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었던 교사들 정말 많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도가 네. 좀 심하네요. 이건 네. 폭언이 아니라 뭐 쌍욕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게 너무 무슨 심한데. 말입니까? 부모님들을 너희를 개, 돼지, 괴물로 알고 키운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어쨌든 자 8초 후에 세안대학교 배종호 교수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네. 교수님 네. 방송 직전까지 본인의 멘트를 수정하시는 열심히 자, 준비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분석의 있습니다. 달인 배종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오늘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뭐 스트레이트가 하루에 몇 개씩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뭐 끝도 없이 스트레이트가 그리고 좀 좋은 기사는 좀 적은 제 말이 안 좋은 기사, 싸우는 기사, 서로 국민들 뜯는 입장에서. 기사 그것만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 어쨌든 스트레이트가 넘치기 때문에 수다 떨 거리도 그만큼 많습니다. 안 이럴 좋은 때 얘기가 아닌데 기사를 말이죠. 좋은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기사를 좀 희망이 넘치게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쨌든 어제 예산안 시정연설 대통령 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초유의 사태여서 윤 대통령 오늘 아침에 도어 스태핑에서 30여 년 헌정사 관행이 어제부로 무너졌다.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 지금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기록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네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막말 파문 이것도 사실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네네. 그것이 또 MBC 보도가 조작했다라는 그런 일도 처음이고 그리고 또 국감 중에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해서 검찰에 압수수색한 것도 처음이고 말씀드린 예산안 대통령 국회 연설이 반쪽 이것도 처음인데 이게 이제 1988년도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반쪽짜리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 결국 이렇게 된 원인은 뭐겠습니까? 정치가 실종되고 여야가 죽기 살기로 대결식 싸움만 하니까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은 사과해라. 이건 야당 탄압이다. 안 하면은 우리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보이콧하겠다. 네. 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거든요. 제발 나쁜 기록은 좀 가고 좋은 새로운 기록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단추가 말씀하신 대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야당 없이 시정 연설을 하는 좀 안 좋게 끼워진 모양새가 됐는데 지금 내년도에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쓸 예산안 심의도 해야 되고 처리도 해야 되잖아요. 걱정이에요. 민생이 걱정이에요. 네. 왜냐? 잘 될까요? 일단 지금 뭐 이렇게 되면은 예산안의 정상적인 심의는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예산안에 법정 처리 시한이 있습니다. 12월 2일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좀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 이제 준 예산으로 그렇죠. 집행을 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럼 올해 준 예산이 진행하죠. 뭐냐? 네. 준 예산은 이제 전년도 예산에 준해 가지고 일단 관리비, 인건비 네.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을 전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부자들은 걱정이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더 어렵게 되는 이런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눈앞에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이게 원활하게 심의를 시작했어도 이 심의나 뭐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공방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그렇죠. 첫 단추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더 힘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준 예산 제도는 1960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거든요. 네.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면은 또 하나의 나쁜 기록. 최초로 준 예산이 도입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 예산에 대한 논란이 커요. 네. 지금 이제 여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약자 복지 예산을 만들었다라고 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예산이 좀 상당 부분 좀 줄었거든요. 639조로 6%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은 4%가 늘었어요. 예. 특히 이 가운데 뭐 기초 생활보장 지원이라든지 뭐 장애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폭 늘렸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약자 복지 예산이다. 이렇게 지금 여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무슨 얘기냐? 초부자 감세 예산이다. 구체적으로는 뭐 법인세 등을 인하해 가지고 60조가 감소했다라고 하고 있고 반면에 청년 노인 일자리 예산이 대폭 줄었고 그리고 또 지역화폐 예산이 대폭 줄어가지고 민생 예산이 한 10조 정도 삭감이 됐다. 라면서 지금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야당이 불참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시정 연설 내용을 짧게 살펴보면 지난 5월에도 이제 국회 연설이 있었잖아요. 네, 5개월 전. 그때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때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회 첫 시정 연설이었거든요. 예.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그때는 협치가 전면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협치가 상당 부분 좀 뒤로 후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개월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시 대연정의 사례를 언급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예. 윈스턴 그렇죠. 처칠 총리하고 애틀리 노동당 대표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 전시 예산을 좀 통과를 시킨 그런 사례까지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협력이라는 단어 2번 썼고요. 그리고 또 협조라는 단어 1번 썼어요. 그러니까 5개월 전에 비해서 관련 단어가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정연설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로 갔느냐? 박정희 전 대통령 예. 묘소를 참배를 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좀 의미하는 바가 커요. 자, 반쪽짜리 시정연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12.6 서거
하루 앞두고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 하면 이제 보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즉 이 얘기는 뭐냐? 나는 계속해서 대결 정국 가겠다. 그 과정에서 보수를 결집하겠다라는 그런 행보로 해석이 돼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럴까요? 또 이것도 시끄러웠습니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네. 국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하루 앞두고 사의를 밝혔습니다. 네. 근데 조상준 실장이 한동훈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최측근 두 네. 명 중 한 명으로 꼽혔잖아요. 자동은 우상준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대통령실에 먼저 이제 사의를 표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국정원에 이제 그만둔다는 거를 오히려 알려줬다. 국정원장에게 네, 이런 얘기가 있고 사의 밝히자마자 사표 수리했고요. 그러니까 먼저 사전에 얘기를 하고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장 명쾌하게 밝힐 수 있는 길은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을 이 자리에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좀 당연한 불러서 도대체 미스테리한 사건이 너무나 많다. 자, 첫 번째로 이 국정원 기조실장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네. 이게 아주 뭐 조직, 예산, 인사를 다지고 있어요. 그렇죠. 국정원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실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국정원장도 눈치를 봐야 될 정도로 그렇죠.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조상준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하신 대로 최측근이에요. 네. 일단 대검 중수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있었고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격돌할 때 그때도 있으면서 대검 형사부장 하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할 때 아주 조력을 한 그런 네. 상황.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을 때 거기 변호인을 했어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인사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자리에 그다음에 보훈 인사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불과 넉 달 만에 이 중요하고 좋은 자리를 그만뒀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만둔 절차도 상당히 희한해요.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그만두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에다가 직보하고 그만둬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만뒀을까? 일신상의 이유인데, 자, 첫 번째 건강 이상설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국정원장하고 인사 문제 가지고 굉장히 충돌했다는 알력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방위산업 관련 비리 연루설이 있고, 네 번째가 또 음주운전설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것인지 제가 알 길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직접 본인 한번 네. 불러보겠습니다. 조상순 실장 뭐 전화 연결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인데 참기로 하고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레고랜드.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이거 없어요. 골치 아픈 사건이에요. 네. 예. 아주 뭐 지금 아유, 채권 시장에 김진태발 금융위기다 이렇게. 네, 전체 민주당은 지금 주장하고 채권 시장이 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왜 김진태 지사 수사 안 하냐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원도 재정 저립도가 전국에서 낮은데도 전임 지사가 좀 무리했다. 뭐 이런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강원도 재정 자립도가 낮긴 낮아요. 24%니까요. 네. 뭐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들 가운데 최하위라고 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냐, 아니면 김진태 지사가 키운 레고랜드 사태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김진태 지사가 지급보증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부도 선언하면서 전체 채권 시장에 엄청나게 악 영향을 미친 그런 사건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진태 지사도 사실상 유감 표명하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고, 지금 이제 이 사건이 당초에 총 지급보증 금액은 2,050억이거든요. 근데 파장이 워낙 크니까 지금 정부가 50조 플러스 알파에 지금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그러니까요. 밝히면서 간신히 지금 불길을 잡은 상태예요. 완전히 꺼진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김진태 지사의 책임이 큰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이 8번 질문도 지금 뭐 답변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 네. 그 미이행 발표를 해버린 데 대해서 여야 모두가 김진태 지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 다음 네.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환율에 물가에 이런 게 다 너무 높았는데 맞습니다. 경제 위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나오면서
자금 시장이 아주 경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제 이런 경제 위기 대처 능력을 이번에 진짜 시험해 볼 상황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 지지율이 굉장히 20% 후반에 30% 초반 나오는데 부정평가 1위가 뭐 외교고 2위 정도가 무능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 무능 가운데 아마 국민들의 대표적인 실망감은 경제에 대한 무능을 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제2 IMF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지금 뭐 여당의 당권 주자 선호도 1위를 하고 있는데 경제통 아니겠습니까? 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레고랜드 사태, IMF 위기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최악의 위기 상황을 전제로 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이제 그런 경고를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진태 지사가 방화범이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는 이걸 방조하고 있는 방조범이다. 그러면서 이제 검사 출신의 도지사 그리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 때문에 경제가 지금 망쳐지고 있다라면서 강력하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뭔가 구체적인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런 상황에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처방전을 내놓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그리고 국민권익위 네. 전현님 위원장 이것도 골치 아프죠. 예, 아, 검찰이 수사 그러니까 의뢰했는데 네.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그 내용이 뭐예요? 혐의가? 혐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아들 뭐 휴가 문제로 예. 의혹 시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가 해석을 내렸어요. 유권 해석을. 그러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라고 결론 내렸는데 감사원에서 아니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리는 과정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개입을 해가지고 왜곡했다. 라면서 지금 수사를 의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이때 당시에 국민권익위에서 어떤 결론을 냈냐면은 유권 해석을 내릴 수가 없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부적절하게 전현희 위원장이 개입해서 했다라면서 이 두 가지 혐의를 가지고 감사원에 수사를 의뢰한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현희 위원장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늘 뭐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아주 뭐 적극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그 반발하고 있다는 말씀 하셨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그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경찰청장 그때 우리가 방송했을 때가 영장실질 심사하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날 밤에 나오는 거였는데 그때 분명히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무리한 수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셨는데 교수님의 전망과는 반대로 두 사람 다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도 무리한 결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겠지만 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저하고 똑같은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아시겠지만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뭐라고 내놨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라고 했어요. 도망 우려가. 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서욱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주소와 주거가 일정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많은 재벌 총수들은 왜 구속이 됐겠습니까? 주거가 일정한데. 도망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에 적시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를 성실하게 협력을 했고 근데 도주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원본이 다 그대로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근데 증거인멸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 교수님의 법률가를 모셔야겠어요. 분석을 잘 들었습니다. 법률가도 저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점점 모든 그 대결 국면이 너무 첨예해지고 이 부딪히는 강도가 점점 강해지니까 모든 국민들이 참 보면서 기분이 좋을 일이 없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죠. 저도 참 속상합니다. 이런 기사만 쏟아져 나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명쾌하고 자세한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좋은 소식을 네, 주기를 좋은 소식 정치권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초 후에 오겠습니다. 네, 5분 정도 남아있네요. 오늘 뉴스데스크 큐시트 미리 첫 훑어보겠습니다. 소식은 뭐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했죠. 조상준 실장의 네네. 사의 표명 오늘 소식이 하루 종일 화제였어요. 첫 소식입니다. 예. 그만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음. 톱블록이요. 정치 뉴스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정치 수다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뉴스데스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조 실장 사표 소식 먼저 톱으로 전하고요. 그 예. 국감에서 오늘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서 오늘 국정원 국감이 있었거든요. 국회 정보위에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서 월북이라는 자료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정원장이 그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 수다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 속보가 있고요. 아, 예. 레고랜드 속보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의 기자회견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 머리 정치 아프네요. 수다 낮에 나왔던 스트레이트들보다는 한 발씩 더 나간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뉴스데스크 보시면서 오늘 낮에 보셨던 소식들이 어떻게 진도가 나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아, 오늘 뭐 이 촉법 소식도 소년. 뜨거운 네. 감자였어요. 네, 뭐 청소년 범죄가 점점 흉악해지고 그런데도 처벌을 안 받고 나 촉법 소년이야 고발하려면 고발해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소년범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네네. 그래서 법무부가 촉법 소년 관련 형사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만 14세 미만이면은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이거를 만 13세 미만으로 하한을 낮춘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학교 1, 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촉법소년을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거든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에 가는 처분을 받도록 돼 있었죠. 보호관찰 받고 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지금 형사 미성년자여서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가운데 13세가 70% 정도 된대요. 아, 맞네요. 많죠.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을 낮추기로 한 게 이 13세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라고 네네.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찬반 양론이 네, 뜨겁더라고요. 그 미성년자 전과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고 무조건 처벌이 답이냐 이런 우려도 많은데 네네. 법무부는 이거에 대해서는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인 흉악범 같은 그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을 하겠다. 모든 소년범이 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개정은 하지만 취업이나 취약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때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빨간 줄이 그쵸. 그어지면 인생이 다 끝날 수 있기 더 때문에 엇나가는 걸 걱정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네. 13살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 조회를 할 때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개 아이템에 걸쳐서 달라지는 촉법 소년법 내용을 살펴보고요. 우려되는 점도 면밀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양쪽 주장이 다 맞는 말이어서 참 어렵더라고요. 자, 어제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세모자 사망 사건. 이것도 또 화제였죠. 용의자가 잡혔는데 피해 여성의 남편 또는 뭐 숨진 아이들의 아버지 둘 다 되는 사람이죠.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체포된 남성이 119에 신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어 있었다고 이렇게 신고했대요. 있죠. 외출하고 집에 들어보니 아이들이 죽어 있다 이러고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아파트 근처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이 남성의 DNA가 확인됐습니다. 증거가 포착되니까 남성도 범행 일부를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생활고와 이혼 문제 등으로 배우자와 다툼이 잦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데 뉴스데스크에서 범행 동기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라던데 네, 남자 아이들 너무 안 두 됐네요, 명이요. 진짜.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6년 서울올림픽 재유치를 위해 아주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달에만 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3번째 만났습니다. 예. 어제 스위스 로잔에서도 비공개 면담했는데 이 자리에서 바흐 위원장이 서울은 매우 잘 준비된 도시 같다 이렇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14년 뒤네요. 네, 하지만 우리만 뛰는 게 아닙니다. 음, 이미 많겠죠.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카타르, 튀르키예 등이
유치 의사를 표명했고요. 어허허. 독일, 헝가리, 러시아, 영국도 관심을 보이고 아, 있습니다. 경쟁국이 많군요. 뭐 밖으로는 이런 만만치 않은 상대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안으로 넘어야 될 뭐 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서울의 대규모 적자. 그게 가장 큰 우려 사항이고 반대 이유 중 가장 큰 중앙 거죠. 정부와 잘 협조가 될까? 그것도 약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뉴스데스크 보시고요. 48년 만에 재개최가 과연 가능할까? 가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돈도 없는데 왜 하냐 이런 댓글이 네, 또 올라오긴 맞습니다. 하네요. 예. 이재명 대표의 장남이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까지 오늘 뉴스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성매매 의혹은 혐의를 입증한 네, 증거가 네. 발견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불송치, 네. 상습 도박만 송치가 된 네, 거군요. 맞습니다. 본방 시작할 알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뉴스데스크 본방에서 시청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